군인점 내비둬 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설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보고형 게임 마냥 BGM 마냥 틀어놓고 듣는 애청자입니다. 유튜브에서 21년에 올라온 이딴 민원 넣고 싶냐 썰을 듣고 잊고 지내던 제가 휴가 때 겪은 황당한 일이 생각나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본 내용에서 기억에 겨우 지우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강렬하게 뇌리에 남은 기억이라 그때 당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은 일부 빠지거나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상황은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때는 제가 말년이 되어 말년 휴가를 나갈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본부중대 행정개원 중에서도 교육병으로 근무하며 TMO를 통해서 KTX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휴가 갈 때마다 티켓이 매번 매진 행렬을 이루어 고속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제가 근무한 강원도 인제에서 부산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홍천까지 가서 부산으로 가는 싸지만 5시간에서 6시간씩 걸리는 고속버스를 타거나 비싸지만 1시간 30분 정도 서울로 간 뒤 2-3시간 만에 부산으로 갈 수 있는 KTX로 갈아타거나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격오지에서 근무 중인 부산, 제주 같이 먼 지역 병사에게만 지급되는 교통비로는 끼케야 고속버스 요금 이용할 정도의 비용뿐이라 KTX는 꿈만 같았지만 이 TMO를 이용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설명이 길었지만 TMO가 싸고 빨리 가줄 수 있어서 그걸 이용하고 싶었대요. 말년에는 아무리 빨리 집에 가도 4시가 되는 마법을 겪기 싫어 오지도 않는 부사수 대신 업무가 많이 겹치는 인사기원에게 20페이지나 달하는 이것만 있으면 너도 교육개원 마스터 안내서를 만들어 제가 휴가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게끔 만든 뒤 저녁 2달 전에 TMO를 예약했습니다. TMO가 뜻이 뭐예요? 트레인 밀리터리 뭘까? 여튼 편집자님이 찾아주시겠죠. 그렇게 KTX를 타면 완전 빨리 집에 도착할 수 있겠다라는 부품 꿈을 안고 생애 처음으로 도착한 서울은 그야말로 별천지. 당시 3호선밖에 없었던 부산과는 달리 서울 지하철은 완전 미로처럼 느껴졌고 또 사람들은 어찌나 많은지 길을 헤쳐나갈 수나 있을까 걱정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지하철 노선을 보며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끙끙거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으신 한 아저씨가 다가오셔서 살갑게 말씀을 거시더라고요. 아유, 이 친구 서울은 처음인가 보네. 노선도가 많이 어렵지? 가르쳐줄까? 당시 영무원을 찾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그 말은 마치 사막에서 내린 담비와 같았고 옷차림도 말끔하기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멋지게 웃으면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아저씨는 친절히 몇 호선을 타고 어디에서 환승해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친절히 알려주셨고 저는 감사하다며 연신 인사를 하고 떠나려는 찰나 갑자기 아저씨께서 제 손에 있던 짐 가방 끈을 잡더니 이때까지 친절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서글픈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여시더라고요. 근데 말이야 내가 자네처럼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아쉽게도 지갑을 도둑 맞았지 뭐야. 그래서 그런데 편도행 티켓값만 좀 어떻게 줄 수 없을까? 라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네 짐도 영원히 못 가라는 눈빛으로 저를 빼꼼히 쳐다보는데 서울 거지들은 이런 식으로 삥을 뜯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열이 더 확 오르며 진짜 한 대 치고 싶었지만 군인은 민간인에게 폭행을 하면 체포되기에 화를 삭히면서 아저씨 죄송한데 저 돈 없어요 라면서 몇천 원 딸랑 들어있는 제 지갑을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는 썩은 표정으로 군말 없이 손을 놓아주더라고요. 하지만 이날의 제 진짜 불행은 지하철을 타고 나서였습니다. 말년 휴가 나오는지라 좀 큰 가방에 짐도 많아 앉지도 못하고 창가에 서서 가는데 저 멀리 국어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보통 한 푼만 줍쇼라고 외치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내는 소리가 아닌 어눌한 어조로 말하는 젊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좀 아픈 친구인가 정신이 이런 친구가 고개를 삐딱하게 꺾은 상태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쪽에 있던 사람들이 돈 없어요 라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길래 저도 돈 없어요 하고 보낼 생각이었는데 이때 그냥 뒤로 돌거나 다른 칸으로 옮겨 썼어야 했습니다. 제 앞으로 온 그 젊은 사람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했을까?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친구였는데 제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확 구겨지면서 왜 돈 없어? 라고 말하며 제 왼팔에 후임이 공들여서 접어준 소매를 꽉
쫄릴 정도로 쥐어 잡으며 한 푼만 줍쇼를 하길래 앞선 거지 아저씨에게 했던 것처럼 표를 사고 텅 비어버린 지갑을 보여주며 저 진짜 돈 없습니다를 말하는 순간 제 오른팔에 팍 소리와 함께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놀란 저는 제 팔을 보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왜 돈 없어? 왜 돈 없어? 왜 돈 없어? 왜 돈 없어? 라면서 왼쪽 소매가 붙들린 채로 무자비하게 계속 폭행을 당했는데요. 다행히 저는 운동을 하며 몸을 다져둔 상태에서 자세가 안 나와 그냥 내지르는 그의 주먹은 별로 아프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아파하는 기색 없이 그냥 맞고 있죠. 한 10대 정도 때리다가 차가 곧 정차한다는 소리가 들리니 제 소매를 놓아주더니 이게 세아비씨! 라는 욕설과 함께 정강에도 걷어차고선 후다닥 다음 칸으로 가더라고요. 주변에 있던 같은 칸의 시민들은 아무 소리도 없이 얻어맞는 저를 구경하다가 그 청년이 내리는 걸 보고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기 핸드폰 보면서 옆 사람들과 수다를 하는데 서울은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더니 정말 무서운 동네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참으며 너덜해진 마음과 왼쪽 소매를 정리하고 KTX 역으로 가서 그 이후로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집에 도착해서 말년 휴가를 보내고 있던 도중 연평해전이 일어나서 조기 복귀하라는 연락이 올까봐 두려움에 떨었던 건 안 비밀인데 여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역을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이 순수한 경험담만 적은 것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군인 좀 내비도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안타까운 썰이네요. 서울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단 이제 인구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이죠. 한 10명 모여있으면 그 중에 한 두세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 꼭 껴있잖아요. 그게 항상 보존의 법칙처럼 항상 그게 모든 사회에서 다 적용이 되는데 사회 그룹에서도 회사에서 서류 전형을 해서 서류를 보고 뽑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 면접을 2번, 2차, 3차 막 이렇게까지 하고서 그 다음에 뽑은 사람들도 실무에 들어와서 앉아서 일하기 시작하면은 10명 중에 두세 사람은 이상한 사람 나와요. 안 걸러져요. 그게 조직이 만들어져 있고 무리가 있으면 거기에 두세 사람은 항상 뇌가 갑자기 삐뚤어지는 약간 이상한 뭔가 있나 봐요. 항상 그걸 유지하려 그래. 그게 항상성이 있어.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000만씩 되다 보니 이제 좀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다른 데 100만 도시에 10,000명 있는 거하고 1000만 도시에 10만 명 있는 거 만나는 확률이 훨씬 크니까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옆에 있는 중국은 그럼 10억인데 미친 사람이 그러면은 1000만 명이나 있다는 얘긴데 어우 숨이 안 쉬어지네. 요즘에도 지하철에 저렇게 구걸을 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최근에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어서 지하철 여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라 뭐 지하철은 옛날에도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는 했지만 그나마 버스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덜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은 왜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웃긴 거는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보통 등치 크거나 자기보다 크고 무섭게 생기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걸고 시비도 안 턴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보다 약해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되면은 괴롭힌다든지 그거는 뭐 강약 약강은 사실 인간이 그 교육을 받아서 그게 반대로 되라고 계속 사회적 교육을 받으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는 약육강식의 그런 동물의 왕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통념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강약 약강이죠. 근데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강약 약강이라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데 밖으로 표출을 안 하지. 일반적으로 사회화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근데 사회화가 안 돼 있고 저렇게 지하철에서 만나는데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게 내재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말을 걸다 보니까 만만한 사람들한테 까부치죠 저렇게. 아마 군복 입고 있어서 자기를 못 때릴 거라고 생각해서 한 단계 더 위로 생각해서 저렇게 팬 거라면 저 친구는 어눌하게 말하는 것도 다 쇼일 가능성이 있죠. 그 정도까지 머리를 영특하게 돌릴 정도면 이 사람 군인이니까 나 못 때리는구나 패야 되겠다 그러고서 가서 때린 거면 그죠? 옛날에도 이상한 사람들 많았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 있는 분들이 아유 왜 이래요? 그 사람한테 왜 그래요? 이러면서 막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서로에게 관심을 주고 서로에게 우려를 표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게 해주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덤탱이 쓰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어떤 경우가 됐든 웬만하면은 긴급이나 아니면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한테 안 생겨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뒤돌아서 무시하는 그런 사회적 기조가 있죠. 그래서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자리를 피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만 겪은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모로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는 국군장병 여러분들 괴롭히지 마시고 지하철에서 보면은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 인사 안 해도 되니까 괴롭히지만 마세요. 그래 자꾸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애들을 자꾸 괴롭혀요.